안녕하세요. 클래식 언더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대를 넘나들며 사랑받는 작품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책들 말이죠. 저희는 매주 이런 특별한 작품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며 그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드립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어른이 되어 다시 읽으면 전혀 다른 감동을 주는 이 작품을 저희 두 해설자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름이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이 이야기에 대해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이런 유명한 문장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그 너머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지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함께 그 의미를 찾아볼까 합니다. 단순한 동화 읽기 그 이상이 될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른이 돼서 다시 읽으면 어릴 때랑은 정말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냥 줄거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랄까, 삶이나 관계,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의 철학 우화에 가깝죠. 오늘 특히 주목해 주신 그 상징들, 그리고 이게 또 현대사회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근데 어른들은 대부분 이걸 그냥 모자라고 보잖아요. 저도 솔직히 어릴 땐 그냥 모자네 했거든요. 이게 그냥 상상력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있을까요? 단순히 상상력 부족, 이렇게만 보긴 좀 어렵고요. 어른들이 세상을 얼마나 정해진 틀 안에서 보는지 그걸 딱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시작이죠. 익숙한 모자라는 형태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모습. 그러니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는 그 놀라운 진실은 못 보는 거예요. 아까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길들여진 인식의 한계,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더라고요. 결국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 예를 들면 상자 속 양이라든지 나중에 나오는 사막의 우물처럼요. 작품 전체를 딱 꿰뚫는 핵심 메시지를 여기서부터 던지는 거죠. 길들여진 인식이요? 그거 참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러고 보면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어린 왕자가 여행하는 다른 소행성들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권위만 내세우는 왕, 또 칭찬만 받으려는 허영쟁이, 숫자랑 소유에만 집착하는 사업가, 그리고 의미도 모르고 계속 불만 껐다 켰다 하는 점등인까지요. 이게 어쩐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좀 보이는 모습들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행성 하나하나가 현대사회의 어떤 문제점들, 그 단면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죠. 풍자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사업가 같은 경우는 끝없이 숫자를 세잖아요. 그건 단순히 돈 욕심? 이걸 넘어서서 모든 가치를 숫자로만 계산하려는 현대 자본주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그 점등이는 약간 의미 없이 반복적인 일만 하는 그런 현대인의 소외된 노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생태쥐페리가 그 행동, fair, 이 존재, 애트를 보여준다고 봤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의미 있는 행동 대신에 그냥 공허한 껍데기만 반복하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보다는 뭘 가졌냐, 혹은 뭘 하느냐, 여기에만 너무 빠져있는 우리 세태를 비판하는 거예요. 관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럼 여우와의 만남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길들인다는 거, 이게 그냥 친해진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딱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과정,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장미가 너한테 그토록 소중한 건 네가 그 장미를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야. 이 말도 그렇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선 영원히 책임이 있다. 이 말은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 소중하고 깊은 의미를 갖는 거겠죠. 상처받을까봐 그럴까봐 좀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무르기 쉬운 게 또 요즘인데 이 부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우를 통해서 어린 왕자는 세상에 수많은 장미가 있지만 왜 자기 장미가 특별한지를 깨닫잖아요. 바로 자기가 쏟은 시간과 관심, 즉 길들임 때문이라는 걸요. 이게 바로 관계가 존재의 의미를 준다는 약간 실존주의적인 메시지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 장미는 단순히 뭐 연인, 이런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책임져야 하는 모든 소중한 관계들, 어쩌면 떠나온 고향이나 지키고 싶은 이상 같은 걸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아까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이 책임의 의미를 개인적인 걸 넘어서 사회적인 연대, 이런 차원으로 확장해서 해석한 글도 있었죠.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해석이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사막에서의 이야기도 참 중요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막막한 곳에서 조종사랑 어린 왕자가 오히려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우물을 찾아 나서고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이 구절이 참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사막은 그냥 텅 빈 공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외부의 시끄러운 것들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성찰의 공간인 거예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우물을 함께 찾아 헤매는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목마름 속에서 서로 교감하고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마침내 찾은 그 물 한 모금이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과 관계 속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이렇게 다시 쭉 짚어보니까 어린 왕자가 정말 한 겹 한 겹 의미가 깊네요. 결국 우리한테 계속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뭘 보고 있냐?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건 또 뭘까? 이런 질문들이요. 아마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겠죠. 없는데 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수함이나 지혜 같은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다시 찾아내려는 노력,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본질을 계속 묻고 관계에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자세 말이죠. 어쩌면 그게 진짜 어른의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네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을 떠났다가 그 별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듯이 우리도 가끔은 좀 익숙한 일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삶의 장미는 뭘까? 내 삶의 우물은 어디 있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그것은 무엇인가요?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어린 왕자는 페이지 너머로 우리 삶의 본질을 건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 우리가 선택한 관계 속에서 짊어지는 아름다운 책임, 그리고 바쁜 일상에 묻혀 놓치기 쉬운 삶의 진실들을 다시 마주하게 했죠. 어린이 되어 읽는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자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묻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장미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는 우물은 어디에 있나요? 다음 주에는 조지 오웰의 1984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와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그린 이 작품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클래식 언더 테이블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문학의 힘을 함께 느껴보지요. 우리의 책장에서 다시 꺼낸 고전이 들려줄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